안녕하세요.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제가 우리 대박님들과 약속한 대로 화, 목, 토 이렇게 유튜브를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려서 다시 유튜브 앞에 섰습니다. 주말인데 좋은 시간도 좀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요새 우리 이 대박님들 그 매매하는 건 물론 잘 되고 계시겠지만 저희 대박클럽에 너무도 많은 분들의 성원과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 또한 그 고마움을 수익률로 보답하기 위해서 한층 더 종목 발굴에 힘쓰겠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튜브 영상 또한 우리 대박님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수익을 잘 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보따리를 가지고 우리 대박님들과 소통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솔직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유튜브 영상을 꾸미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대박님들은 그런 정도는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한 편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저 또한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화목토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그 전체적인 시황에 대해서 저번에 두 편에 걸쳐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은 시황보다는 종목별 선별을 하고 매매하는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별 선별을 할 때 어떤 종목을 선별하면 좋은가, 어떤 종목을 선별하면 나쁜가, 이런 것을 주로 이제 그런 팁을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의 오래된 종목 선정 방법과 매매의 하나의 노하우입니다. 나름대로 주식 매매에 있어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대박님들 잘 들으시고 좀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나름대로는 밝히고 싶지 않은 내용도 있는데요. 잘 들어주시고 매매 이용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꾸미기 전에 지금 요사이 주식시장에서 작은 변화가 하나 있어요. 그 작은 변화가 뭐냐면 연기금에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조금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연기금에서. 전에 같으면 생각지도 못할 내용인데 지금 서서히 약간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인데요. 근데 이 연기금에서 지금 좀 꺼리고 있는 섹터가 있어요. 꺼리고 있는 섹터. 제가 차트를 제가 이제 여러 번 보고 다 그 검증을 한번 해보니까 주로 대형주와 바이오 계통의 그 종목들은 조금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바이오도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틀에서. 그 다음에 대형주를 좀 피하고 이런 하나의 형국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요. 대형주를 팔아서 그 돈으로 말하자면 특정 섹터의 종목들을 좀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차트와 호가창 그리고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을 보면서 일자별 매매 동향,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 등을 보면서 집대성에서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사이 주식시장의 변화가 하나 있다고 하는 그 연기금 주식비중 확대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조금 잘
좀 숙지를 하면은 종목을 고른 데 있어서 상당한 보탬이 될 겁니다. 이래서 내가 이 종목은 피해야 되겠고, 이래서 이 종목은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겠다. 뭐 이런 정도 한번 그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창이나 호가창이나 그러면 이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일자별 매매 동향 이런 것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목과 코스닥 종목을 선정할 때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코스피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면, 코스피 종목은 제일 먼저 수급을 확인해야겠죠. 수급. 근데 수급을 확인할 때는 투신과 연기금에서 매수를 쌍끌이 하고 있는가, 이 기관들도 A급 있고 B급 있어요. 연기금과 투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타 기관들이 함께 하고 있는가, 또는 여기에 외국인들이 가세를 하는 종목인가 가세를 안 하는 종목인가, 그렇다면 그 매수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 호가창을 보면서 주시하고 체크해야 될 사항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잘 보시고 종목 선별에 있어서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종목은 주로 거래량을 보고 많이 선별을 하죠. 주로 거래량. 그러니까 코스피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먼저 수급이 중요하고요. 코스닥 종목은 수급보다는 테마와 거래량입니다. 테마와 거래량. 그 다음에 재료, 거래량, 테마 요런 걸 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러냐면 코스닥 종목은 세력들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움직이는 종목은 연기금이나 투신이나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거래량이 갑자기 10배 이상 늘어난 종목을 주시해야 되고, 그 재료가 국내에서 국한된 재료인가 아니면 외국의 재료인가 등등을 확인하고, 외국 재료가 훨씬 낫겠죠. 테마는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테마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코스닥 종목은 자동차 섹터와 반도체 섹터에서의 그 종목을 선정할 때는 일단 실적이 우수해야 됩니다. 실적이 우수해야 되고, 뭐 실적이 우수한 우량주를 선정해야 되겠다. 중소형주 중에서도요. 요사이는 그 상장 폐지 시즌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주식수가 1억 주막 이상, 2억 주 이런 되는 종목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의 트렌드에 맞는 테마에 맞는 종목은 선정하는 것은 뭐 물론입니다만, 거래량, 코스닥에서는 거래량이 1000만 주 이상, 최근 거래량이 1000만 주 이상 나타나는 종목을 위주로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따 호가창과 그 다음에 이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을 보면서 한번 연관돼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유통 주식수가 1억 주가 넘는 주식들은 되도록 피하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종목별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먼저 이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삼성중공업은 지금 거래가 이게 하나의 말하자면 이 호가창을 딱 봤을 때, 삼성중공업의 호가창을 봤을 때 10만 주, 40만 주, 50만 주, 30만 주 이렇게 호가창이 쌓여 있어요. 말하자면 호가창에 이 삼성중공업은 호가창에 말하자면 그 양이 너무나 많다. 호가창에 그 거래가 되는 걸로 봐서 하루 거래량의
300만 주, 400만 주, 500만 주, 막 1000만 주 미만 되는 날이 허다한데요. 이 호가창으로 봐서 결국은 이 40만 주, 30만 주 이렇게 있는 그 호가창이 좀 버거웁니다, 이게. 물론 이제 이 호가창을 볼 때 이 매수 호가창이 매도 호가창보다는 항상 적어야 이 주식이 올라간다는 것은 다 주지의 사실이죠. 그러니까 매수보다는 매도창이 훨씬 더 두터워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것은 굉장히 상승하는 호가창입니다. 이 호가창을 볼 때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삼성중공업을 딱 보면은 이게 호가창이 너무나 무겁다.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 삼성중공업은 올라가려면 한 하루에 3천만 주 이상은 터져줘야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3천만 주 이상은 터져줘야. 그런 것을 꼭 양지하시고, LG U+를 한번 볼까요? LG U+는 보면은 평상시에 이날 500만 주 미만이에요. 500만 주 미만. 이 거래량이 300만 주, 400만 주 뭐 이렇게 됩니다. LG U+는. 그런데 이 호가창을 보면은 10만 주 이상 쌓여 있어요. 이렇게 10만 주 이상. 그러면 이것은 거래량이 1000만 주 이상 돼야 됩니다. 이게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LG U+는 올라가기가 버겁더라. 올라가기가 버거운 종목이고, 장이 보통 좋아야만이 올라갈 수 있는 장이다. 그리고 그날 아주 작심을 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아주 합심해서 작심을 하고 오늘 들어오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러지 않는 한 올라가기가 굉장히 버거운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BNK 금융지주. 이것도 100만 주, 200만 주 뭐 이게 거래되는데 이 호가창을 보면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BNK 금융지주는 이 지금 외국인 쪽에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웬만한 장에서는 피해야 됩니다. 웬만한 장에서는. 아주 급속하게 매기가 쏠리는 종목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제철 한번 볼까요? 자, 현대제철은 지금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다 사고 있고, 연기금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사고 있어요. 사고 있다. 그런데 200만 주, 300만 주, 100만 주, 200만 주 이렇게 거래되는 종목인데, 호가창을 보면은 이게 뭐 만주, 천주, 뭐 천주 단위, 뭐 만주 단위 가끔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호가창이 만일에 현대제철이 여기서 10만 주, 9만 주, 5만 주 이상 쌓여있는 호가창들이 많다고 보면은 이 종목은 올라가기가 버겁습니다. 자, 그러니까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과 이 호가창, 현재가 창을 보면서 전에 거래량하고 견주어서 우리가 한번 꼭 봐야 될 사항이 요겁니다. 그러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 거래되는 걸로 봐서 지금 현재는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HSD 엔진. 그러면 HSD 엔진은 300만 주 거래량이 넘었어요. 그런데 호가창을 보면 뭐 만주, 뭐 5천주 뭐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양호하다. 만에 이 HSD 엔진이 호가창이 10만 주 단위로 깔려 있다면 이것은 틀린 겁니다. 이것은 올리려고 보는 것보다는 주식을 팔아먹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법이다. 그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터를 좀 볼까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그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몇천주 단위, 몇천주 단위죠. 몇천주 단위인데 말하자면 여기는 거래량이 최고 거래량이 50만 주 미만이죠. 그러니까 50만 주 미만 되어 가지고서는 주가가 띄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나 이런 종목들을
뭐 올라간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웬만하게 장이 좋지 않고서는 이런 종목이 뜨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거래량을 봐서. 이 거래량이 200만 주, 300만 주는 되어야 이 종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만주 미만의 호가창으로 놓고 200만 주, 300만 주 거래량이 되면 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뭐 외국인과 투신은 연기금이 좀 사고는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 이거예요. 말하자면. 대우조선해양을 좀 볼까요? 대우조선해양은 이 100만 주 단위 거래가 됐어요. 100만 주 단위. 대우조선해양은 100만 주 이상 넘었는데, 자 호가창을 보니까 이건 뭐 만주 미만짜리들이 허다해요. 이건 괜찮은 겁니다. 이 호가창.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연기금 노름도 사고 들어오고 외국인도 사고 들었다. 이 대우조선해양은 일단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만에 하나 이것이 호가창을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게 5만 주, 10만 주씩 이렇게 쌓여있는 호가창이다. 그러면 이 종목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현재가 창하고 이 투자 주체별, 일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서 한번 제가 종목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진중공업을 한번 볼까요? 세진중공업은 여러분들 지금 140만 주가 오늘 거래됐어요. 근데 호가창을 보면은 이거 뭐 아주 옅죠? 호가창이.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은 앞으로 주시해야 할 종목입니다. 좋은 거예요. 이게 맞아요. 세진중공업은. 일례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이 사고 뭐 법인들이 좀 쭉 사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조금 주시할 종목이죠. 다음에도 이 사람들이 이 주식을 호가창을 요리할 때 보면은 이 이상 호가창을 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가창은 보통 5천주 만주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메모를 해놨다가 이 세진중공업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때 거래량은 분명히 100만 주가 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DB손해보험을 한번 볼까요? DB손해보험, 이월드, 영원무역. DB손해보험과 이월드와 영원무역 같은 경우는 이 가만히 보시면 영원무역도 주가가 못 올랐죠. 이월드도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DB손해보험도 이렇게 주가가 못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올랐다가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DB손해보험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 매집을 외국인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살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DB손해보험도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죠. 이월드 계속 매수를 하죠. 영원무역 계속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겉보러 왔을 때 이 영원무역, 이월드, DB손해보험은 주가가 오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이 아무리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 옆에서 우리 국내 기관 투자가들 조금 도와주지 않거나 이런 그 호가창으로 봐서는 절대 올라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이 매수 잔량과 이 호가창을 봤을 때 호가창이 뭐 100주, 200주 있으면 몰라도 이렇게 쌓였을 때 이 매수 잔량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월드나 영원무역이나 DB손해보험은 우리가 종목을 봐도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인터파크. 사마네트웍스하고 인터파크를 보면은 이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과 우리 국내 투신들이 많이 사고 있죠. 그런데 이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옆으로 계속 횡보하고 있어요. 근데 이 거래량이 쭉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래량으로서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다. 이 인터파크는. 그러니까 인터파크는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안 보는 게. 이 주식 올라가려면요. 2천만 주, 3천만 주 돼야 됩니다. 거래량이. 그리고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는 이 호가창이 굉장히 얇아요. 예, 호가창이 굉장히 얇죠. 그 대신에 우리가 300만 주, 뭐 1000만, 1300만 주, 600만 주 이 거래량이 많죠.
그러니까 사마 네트워크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투신과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까지 매수를 하면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현재가창과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을 딱 봤을 때, 아, 이 종목을 갖다가 한번 매수를 건드려 볼까 안 건드려 볼까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해 보는 하나의 잣대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마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옆으로 횡보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 분위기가 좋습니다. 한번 꼭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아베스틸.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이 우상향으로 쭉 있죠 지금 이 차트가. 예, 이 올라가요 그냥 계속 날만 새면 올라가요. 근데 호가창이 보면은 뭐 몇천 주겠죠. 이것은 세력 하나가 옹골지게 건들고 있는 겁니다.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잘 보시고 뭐 이런 정도에서 매수해 놓으면 그냥 한 두어 달 후에는 더블 되어버려요. 잘 보세요 이게 세아베스틸. 근데 우리 클럽 같은 데서는 이런 종목을 매수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호가가 얇아가지고 그냥 널러가 버립니다. 아니면 매도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개인들이 매매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알았죠? 세아베스틸. 그 다음에 현대로템, 대덕전자. 현대로템과 이 대덕전자가 있죠.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무거워요. 이 현대로템은 정말 무겁습니다. 이 되도록 손 안 대는 게 좋을 것입니다. 현대로템은. 왜 그러냐면 몇백만 주 단위가 이렇게 호가창을 보면은 굉장히 무거워요 이게. 웬만한 그 화랑장 아니면 힘듭니다. 대덕전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올라가기가 버거운 거예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물론 뭐 연기금이나 외국인이나 이게 다 팔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은 이런 종목은 아예 그 뭡니까 그 관심 종목에서 제외시켜도 무방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현대로템이나 대덕전자 이런 종목은 우리가 거들떠보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가와 이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이나 일자별 매매 동향 이런 걸 봤을 때, 그 다음에 쌍용량회를 한번 볼까요? 쌍용량회는 거래량이 지금 2천만 주 가까이 육박되는데 호가창을 보세요. 이런 것은 한번 우리가 노려볼 만한 종목입니다. 예? 자,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거래량이 많이 분출되겠죠. 그리고 많이 사 들어오죠 지금. 쌍용량에는 아유 눈여겨봐야 돼요. 그 다음에 대한해운. 대한해운도 2천만 주, 3천만 주 막 이렇게 거래가 되죠. 근데 호가창 보세요. 이거 몇만 주씩, 몇십만 주가 아니잖아요. 이게 10만 주 단위면 문제가 있어도 몇만 주 단위는 1000만 주, 3000만 주 이렇게 거래되는 데 중에서는 괜찮습니다. 대한해운도 우리가 눈여겨보자. 그 다음에 퍼스텍. 퍼스텍 같은 경우는 호가창, 현재가창과 이 투자 주체별 봤을 때 이것은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퍼스텍은. 왜? 이 호가창도 얇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한 3,400만 주 되면서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퍼스텍은. SK는 요거 아주 좋죠 지금. 이 주가도 완전히 바닥이고, 완전히 바닥이죠 바닥에서 뜨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외국인 뭐 기관 연기금 할 것 없이 다 사버리고, 지금 또 보면은 SK 같은 경우는 요렇게 호가창을 보면 이 엽죠 열버. 근데 거래량이 오늘 80만 주가 넘었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한 50만 주 이상만 되면은 주가가 상승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가창과 이 매매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 일자별 매매 동향을 한 걸음 놓고 차트를 놓고 우리가 종목을 선별할 때 그런 관점에서 보면서 하루 거래량을 보면서 우리가 아, 이 종목은 동그라미다. 이 종목은 X다. 이런 걸 한번 꼭 보는 겁니다. 그러면 두산중공업을 한번 볼까요? 이 두산중공업은 100만 주 단위 거래인데 호가창이 10만 주 단위예요. 100만 주 단위 거래인데 호가창은 10만 주 단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때요? 이것은 보통 장에서는 올라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다른 두산 중공업보다는 다른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낫겠죠. 수익률이 훨씬 틀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좀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예, 물론 이 종목이 올라가면 다른 종목도 올라가고 다른 종목도 올라가면 이 종목도 올라가는데 수익률이 틀리다 이거예요. 올라가는 각도가. 웬만해서는. 지금 연기금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사고 외국인들이 사는데 그나마 그래서 그렇지 이런 종목은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금호산업. 보세요, 이거. 금호산업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별론데, 투자 주체도 없고, 안 좋아, 이런 것은. 말하자면. 선정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선정을 해서 한번 보자, 이거요. 두산 밥캣. 이것은 지금 호가창을 보면은, 이거 천주, 이천주죠. 호가창이. 열버요, 호가창이. 그런데, 거래량을 보시면은, 이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고, 이 거래량이 보통 보면은 100만 주, 50만 주 이상만 되면은 이런 호가창에서는 올라간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호가창을 봤을 때 현재가창하고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을 보고 차트를 견주어서 보라 이 말이죠. W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건 호가창이 이건 아주 얇잖아요. 얇아요 이게. 호가창이 얇고 밑에 사고 들어오니까 아주 좋죠.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정도로 한번 말씀해 드리고 이 현재가창과 그 다음에 이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과 일자별 매매 동향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봤을 때 이 종목은 우리가 선정해야 되는가 그러면 안 선정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공감이 가죠. 그랬을 때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하나 괜찮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SK 그 다음에 현대제철 그 다음에 W게임즈는 아주 이게요 지금 W게임즈 같은 경우는 호재가 하나 있는데 나스닥에 자회사가 나스닥 상장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W게임즈는 상당히 눈여겨봤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괜찮은 게 이제 세진중공업, 쌍용양회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천만의 단위 있고 호가창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종목을 선별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하여튼간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럼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빌면서 오늘 영상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한번 꼭 참고하시고 매매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